오늘도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야당의 새로운 의혹 제기들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의혹은 김 실장이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휴대폰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휴대폰을 바꿔왔다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폰을 교체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해할 수 없는 폰 교체가 또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시작일인 10월 13일에 오전 10시 36분에 아이폰 17로 교체가 됐습니다. 기존의 아이폰 14였죠. 이렇게 교체가 됐는데 불과 9분 만에 다시 아이폰 14로 교체가 됩니다. 유심을 끼웠다 막혔다 한 걸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김현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고요. 그리고 모든 변호인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도 운영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증거인멸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가 나면 휴대폰을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 이렇게 증거인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김 실장의 이런 휴대폰 교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냐. 자, 김현지 실장이 가장 최근에 휴대폰을 바꾼 날, 국정감사가 시작하는 날, 지난주 월요일 13일입니다. 오전 10시 36분에 한번 바꿔요. 그리고 9분 뒤에 또 한번 바꿉니다. 아이폰 신형으로 바꿨다가 다시 원래 쓰던 기종으로 다시 바꿉니다. 다음이요. 정치권에서는 자신이 쓰던 유심을 다른 단말기로 옮겨서 자료를 백업하고 새 전화번호를 개설해서 휴대폰을 이원화하려고 했을 가능성. 휴대폰을 2개를 만들려고 했다. 이 얘기죠.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건 정치권의 그 분석이 맞을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 아이폰 14에서 17로 옮겼다가 다시 14로 갔다는 얘기는 네. 아이폰 14와 아이폰 17 두 대의 휴대전화가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네. 그렇게 돼서 그게 이제 그 KT 그에 이렇게 그 감지가 된 거는 유심히 그 여기에서 여기로 그렇죠.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온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또 하나의 아이폰을 만들었구나, 전화번호를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것도 국감 첫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의도야 뭐 저희가 그 이제 추정만 가능한 대목인데, 그러니까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뭐 본인이 뭐 여러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 용도로 또 하나의 휴대전화를 지금 개설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김현지 실장은 왜 국정감사 첫날에 휴대폰을 바꿨을까? 아니, 휴대폰을 2대로 만들었을까? 대통령실은 이렇게 해명합니다. 약정이 종료됐대요. 약정이 종료돼서 기기를 바꾼 것뿐 이게 뭐가 죄가 되냐? 이런 걸 왜 우리가 설명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만, 조윤삼 변호사님, 우리가 휴대폰 많이 바꿔봤지 않습니까? 만약 휴대폰 바꿀 때 우리 같이 젊은 사람들도 이거 꼬박 몇 시간씩 걸려요. 그죠? 정보도 옮기고 하는데. 그런데 다른 날도 아니고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고 첫 국감 날짜 아닙니까? 그때 굳이 몇 시간씩 들여가지고 핸드폰을 바꿔야 했을 이유가 있을까?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글쎄요. 일단 아이폰 17이 우리나라에 출시된 게 지난 9월 중순 아니겠습니까? 아이폰 17이 출시되고 난 다음에 새 휴대폰으로 교체하는 것은 뭐 왕왕 있는 일이기도 하죠. 장시간 휴대폰을 사용하고 약정이 종료되었다고 한다면 기기 변경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 시점이라고 한다면 뭐 국감 일자 첫날이라고 하는데,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과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추석 연휴 이전부터 많은 얘기가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국감과 관련해서 휴대폰을 변경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 이전에 변경을 했겠죠. 네. 굳이 국감 첫날에 오해를 살 정도로 그런 기기 변경을 한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앞뒤가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기기 변경을 하다 보면 그 날짜에 유심칩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처리 과정의 하나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김현지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번호 변동 전혀 없고요.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 그래요? 아마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면 추가적인 번호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번호가 없으면 핸드폰이 2대일 이유가 있는 겁니까? 핸드폰이 2대인지 아닌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것도 살펴봐야 된다. 일종의 지금으로서는 의혹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기기가 변경이 되는 과정에 한번 유심칩이 이동했던 정황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마 지금은 하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물론 이 부분도 김현지 부속실장으로부터 제가 직접적으로 전해드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네.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 기기 변경 과정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폰 17 신형으로 옮겼다가 무슨 일인지 14로 다시 유심칩 바꿔 끼웠는데 여기 다시 17로 끼웠는지 이거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휴대폰을 왜 2대를 쓰게 되느냐 그것도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첫날부터 이런 의혹을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휴대폰을 바꾼 시점들이 더 묘하다라는 게 박정원 의원의 지적이기도 한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2021년 10월 19일에 이때 지금 쓰는 번호가 처음으로 변경된 시점입니다. 당시에는 대장동 수사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관련자가 처음 구속이 확정된 시점입니다. 10월 3일에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되고 그리고 10월 19일 유동규 구속 적부심이 기각되는 이 시점에 아이폰 12로 번호를 바꾼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 12월 27일에도 아이폰 13으로 한번 교체를 하고요. 시점을 보시면 2달 만에 폰을 바꾸는 겁니다. 그때도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시점이었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차장이 사망을 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대북 송금 수사가 한창이었던 2023년 9월 9일에 또 다시 전화를 교체합니다. 2023년 9월 7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 내용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했던 진술을 번복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김현지 실장이 설주환 변호사를 교체하는 데 관여했다는 설주환 변호사의 직접 증언이 나오기도 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